지금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고 있나요? 방은 깨끗한가요? 방은 나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인생까지 보여줍니다. 내가 살고 있는 방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우스 클리닝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그동안 다양한 사람들의 집을 방문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서민적인 집에서부터 부잣집까지 아주 많은 이들의 방에 들어가 보았기 때문에 머무는 방의 모습이 그 사람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공간의 모습 또한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부잣집이라고 해도 악덕업 같은 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의 집은 뒤죽박죽 정리가 안 되고 더러웠습니다. 여기저기 잡동사니가 나뒹굴고 설거지를 하지 않은 식기가 불결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벼락부자 사장 역시 언제나 초조하고 불만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부잣집은 아닐지라도 진정한 의미로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의 집안은 불필요한 것이 없고 시원하고 정말 깨끗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방에 들어가 보고 그 주인을 만나본 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방이 더러운 사람은 불행한 느낌이 강하고 방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방에는 점점 행복이 찾아오지만 반대로 더러운 방에는 불행이 연이어 찾아오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듯 저 역시도 힘겨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부채를 안고 이혼, 실망, 무기력의 과정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거치면서 우울증에 시달렸고 그 안에서 저는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나만 따라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나머지 삶에 무기력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 더미로 점점 지저분해지는 방만큼이나 차림새 또한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수염은 제멋대로 자라나 지저분해지고 목욕탕 한번 가지 않은 꾀죄죄한 모습에 옷차림도 노숙자와 다름없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교 동창이었던 한 친구가 예기치 않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제 방에 들어서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다음날 여러 가지 청소 도구를 가지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방 청소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어리둥절했지만 청소로 깨끗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처음으로 시원하게 기분 좋은 상쾌감을 맛보았습니다. 또 방에 쓰레기가 하나씩 치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활짝 열린 창문을 통해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는 걸 느끼며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지와 각오 또한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일을 통해 저는 청소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이는 내 삶의 부활, 그 시작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무직이었던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친구와 함께 청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통해 놓았던 삶의 끈을 다시 잡은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 일이 잘 되지 않아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은 방이 더러워짐으로 나타났고 방의 더러움을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그 더러움이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흐트러진 방,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등에서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심박수나 혈압이 증가해 심장이 두근거리며 목이나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유 없이 초조해지거나 금방 화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와 내가 머무르는 방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죠. 주변의 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자기 자신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해야 할 일 또한 확실해지기에 마음속도 정리정돈된다는 것. 이렇게 깨끗한 공간과 청소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힘을 청소력이라 부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먼지는 쌓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쓰레기는 나오기 마련이기에
우리는 버리고 닦고 정리하는 청소를 해야 합니다. 청소를 한 뒤에 몸은 조금 노곤해도 기분만큼은 참 개운함을 누구나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소는 기분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 행동까지도 좌우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청소에 관한 색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한 골목에 상태가 같은 두 대의 차를 두고 두 차 모두 보닛을 열어둔 채로 한 대만 유리창을 깬 다음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해 본 것입니다. 관찰 결과 유리창이 깨진 차는 불과 10분 만에 배터리와 타이어 등의 부품이 사라졌고 또 난잡한 낙서로 뒤덮이고 파괴되어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반면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차는 처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깨진 유리창 법칙이란 훼손되고 더러워 보이는 것은 함부로 대하고 깨끗한 것은 주의해서 잘 보존하려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심리를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중범죄의 중심 무대였던 뉴욕의 지하철 또한 낙서로 뒤덮인 더러움이 중범죄를 불러온다는 의견에 따라 무려 5년에 걸쳐 낙서 지우기를 단행한 결과 범죄율이 차차 줄어들기 시작해 3년 후에는 80%나 급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우리가 사는 집 주변이나 골목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닌데도 늘 쓰레기가 쌓여있는 전봇대, 누군가에 의해 작은 쓰레기가 놓인 후부터 다른 많은 사람들 또한 그곳에 주저없이 쓰레기를 버리는 통에 어느새 수북이 쌓여 쓰레기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낙서 하나, 쓰레기 하나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이 이와 같다면 반대로 깨끗하게 청소했을 때 그 긍정적인 효과 또한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상태는 곧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집이 더러우면 건강을 해치는 오염물질이 쌓이고 마이너스 에너지가 늘어나며 삶의 쓰레기가 가득한 사람은 겉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늘 쓸데없이 분주하고 항상 한숨을 쉬기 일쑤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이며 버려놓은 일들이며 모두 교통정리가 안 되어 마치 쓰레기가 넘쳐나듯 어지럽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사소한 것들에 치여 살면서 고민을 일삼고 있다면 그는 쓰레기 더미 속에 살고 있는 셈인지도 모릅니다. 이때 청소가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청소는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삶이 힘들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면 청소를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벽증처럼 청소에 집착하거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청소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능하면 더러운 것은 피하려 하고 또 치우는 것을 귀찮아하듯 분명 청소는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마음이 힘들면 청소하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청소를 함으로써 복잡한 머릿속도 심란한 마음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집중력이 떨어져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을 때가 많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느라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주변이 깨끗해야 자신의 삶이 어지럽지 않아야 진정 자신이 원하는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청소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작심삼일법을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3일간만이라도 집중해서 청소하면 어느 순간 청소하는 습관이 붙으면서 청소에 대한 자신감도 생길 테니까요. 조금씩이라도 좋습니다. 청소력을 실천하세요. 상쾌하게, 확실하게, 선명한 공간을 매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청소의 시작은 환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집안 창문을 열어 오염된 실내 공기를 내보내고 깨끗한 공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집안에 쌓인 고민, 불안, 질투, 의심 등
마이너스 에너지를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청소가 잘 안 된 곳에 두드러진 특징은 버려야 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집안을 둘러본 후 필요 없는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버리고 제로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 봅니다. 가격이 비싸서 버리기 아깝다고 생각되는 물건, 어릴 적 받았던 상장이나 과거의 영광이나 추억거리, 언젠가를 위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물건들은 정리합니다. 아깝다는 생각에 쉽게 내어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 청소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비법이자 복잡한 마음까지 깨끗이 정리하는 길이 되어줍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뒤 그날의 스트레스나 피로를 푼다는 기분으로 집안 한 곳을 걸레로 닦아봅니다. 닦는다는 말은 마음가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걸레로 방바닥을 닦기도 하지만 마음을 닦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곳을 걸레로 반짝반짝 닦다 보면 혼란스러운 마음이나 잡념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건 놓을 장소가 정해져 있고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방의 기운이 좋게 정돈됩니다. 서랍 한 곳부터라도 물건을 깨끗하게 정리해 봅니다. 이렇게 공간 정리와 더불어 옷을 깨끗하게 입고 가방과 지갑을 보기 좋게 정리하고 휴대폰과 컴퓨터 메일 수신함을 정리하는 등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방 안에 불필요한 80%를 버리듯 삶을 방해하는 80%를 버려야 한다. 이것이 청소력의 핵심입니다. 삶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만 나머지 20%가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 직후는 모두가 비슷하겠지만 그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는 집은 단연 청소를 자주 하는 집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청소를 해도 금세 다시 지저분해지고 어차피 또 더러워지니까 하는 생각에 쓰레기와 먼지는 계속 쌓여가는데도 청소를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귀찮다고 손을 놓으면 청소할 일은 점점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잠깐 힘이 들더라도 자주 청소해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수고를 더는 일이라는 것. 과감히 버리고 수시로 청소하는 것이 최고의 청소 비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소만 잘해도 고민이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공간뿐만 아니라 각종 고민거리들을 깨끗이 청소하면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즉 청소를 통해 사업의 번영, 행복한 가정, 꿈의 실현, 일의 성취 또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중 삶에서 필요한 것은 20% 뿐입니다. 어쩌면 습관적으로 쌓아둔 나머지 80%가 성공을 발목 잡는 것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80%를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력은 세상과 마주하는 마음의 태도이자 청소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자기 삶이 나아갈 방향을 터득하는 수양과도 같습니다. 지금 삶이 정리되지 않아서 힘들다면 마음을 청소할 빗자루부터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